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장별 기출문제 제7장 측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수준에 관한 문제는 측정 수준별 사례와 함께 가능한 통계 분석, 그 사례와 통계 분석까지 묻는 문항 등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주로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 오류에 관한 문제는 오류와 신뢰도 및 타당도의 관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두루두루 넓게 포진되어 있으니 하나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 문항수도 비교를 했더니 4문제, 3문제, 최근 20회, 21회는 5문제씩 출제되어서 5회 평균 4.2문항이 매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7장만 잘 공부해도 4문제를 맞힐 수 있다. 교수님, 저 조사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래요? 7장만 공부하면 4문제 맞힐 수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찍기만 하더라도 조사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어보죠. 다음에 연구과제의 변수들을 측정할 때 기억에서 리을의 척도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척도 수준은 명목 수준이 있고 서열 수준이 있고 등간 수준이 있고 비율 수준이 있습니다. 명목이란 지역, 성별, 종교 이러한 것들이고 얘네들은 뭐예요? 빈도와 백분율,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빈도 중에서 가장 높은 채빈값, 이러한 분석 방법이 가능하겠죠. 서열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러한 앞뒤, 이러한 서열만 주어지는 경우죠. 어떤 게겠어요?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는 보통 이런 거죠. 대중소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리커트 척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커트 척도. 석차. 그 다음에 학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등급도 여기입니다. 요양 등급이라든지 등급도 서열에 해당되죠. 등간은 쉬워요. 등간은 온도, 섭씨와 화씨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나오면 여기에요. 그리고 하나 시험 점수까지 여기입니다. 자, 서열은 뭐냐면 여기는 중위수. 중위수는 중위값도 되겠죠. 중위값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등간은 이런 것으로서 평균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는데 여기서는 산술평균까지는 가능하다. 비율은 나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문 구독률, 이런 거 있죠. 쭉. 그래서 절대 0이 존재한다. 얘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기하평균이 가능한 거죠. 기하평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관련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성별은 어디에 있어? 성별은 명목이죠. 임금 수준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 장애 유형은 15개의 우리나라 유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얘도 명목입니다. 거주 지역. 지역도 명목이죠. 직업의 종류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명목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명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높을 것 같은데도 전부 다 설마 명목이겠어? 그래서 60%밖에 안 됐다라는 것 조금 안타깝죠? 기출해독 44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분석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신 지역이 이렇게 나눴어요. 본이 딱 명목이죠. 명목도 될 수 있고 기타가 있으니 명목으로 합시다. 명목. 그죠? 명목이 맞네요. 명목인 경우는 뭐예요? 빈도, 백분율, 채빈값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랬죠? 채빈값 맞네요. 교육 수준, 무학. 순서대로 이루어졌죠? 순서대로 이루어졌으니 얘는 서열입니다. 서열은 중위수, 중위값, 중위수 이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중위수 맞습니다.
가출 경험 유무 이거는 명목이죠. 명목 백분율 가능하다 그랬죠. 빈도 백분율 채빈값 맞습니다. 연간 기부 금액 얘는 뭐예요? 얘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죠? 뭐 0에서부터 뭐 1000만 원까지 어떤 사람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범위 레인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을 건데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 요 사이를 범위 레인지라 그래요. 그러니 비율인 경우는 최소값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최대값도 다를 수 있잖아요. 문항별로. 그래서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를 레인지 범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는 이게 등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등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등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서열인 거예요. 서열. 서열은 뭐예요? 중위값, 중위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산술평균 써요? 못 써요? 산술평균은 최소한 등간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서열이라서 얘가 더 낮아서 산술평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상당히 낮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은 뭐예요? 빈도, 백분율, 채빈값, 그리고 서열은 중위수, 중위값, 그리고 등간은 산술평균, 그리고 비율은 앞에 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은 기하평균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비율인 경우는 빈도도 할 수 있고 백분율도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상위 범주는 하위 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그래서 5번이다. 18% 엄청 낮은 정답률이었다. 기출해동 몇 번? 44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측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류는 편향이 발생했을 때, 다른 말로 자기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뢰도에 문제가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럼 얘는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인 오류예요. 오류가 어디에서 뻥뻥 나올지 모르는 무작위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이죠. 산발적인 것은 뭐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를 낮추게 되고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면 타당도를 낮추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예요? 이건 편향이 발생하겠죠. 편향은 뭐예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람직한 응답이라는 편향이 발생하겠죠. 모두 다 도덕적으로 응답하려면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측정의 오류는 연구의 타당도를 낮춘다. 오류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된, 왜곡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타당도, 즉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 오류가 발생하면 타당도를 낮춘다. 맞는 설명입니다.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적인 오류. 자, 무작위적인 오류는 뭐예요?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거든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예요. 신뢰도를 낮추는 척도가 무작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무작위적 오류하면 이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게 문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면 나는 못 맞추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타당도하고 이러한 신뢰도 무작위가 나오면 같이 한번 매칭해 봐야지 이러한 뭐예요? 각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습득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측정의 다각화라는 것은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이것을 병행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측정하는 것이죠.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다양하게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지겠죠. 오류를 줄여 객관성을 높인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50% 밑에 낮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작위는
신뢰도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여기 타당도가 나왔으니 잘못됐구나. 이렇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출해독 46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타당도는요,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전문가가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 타당도가 있는데, 기준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개념 타당도. 개념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개념 구성 타당도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개념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 개념 구성 타당도를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찾아주셔도 됩니다. 얘는 다시 이해 타당도, 이해 타당도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같은 것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 같은 것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의 경우 같은 것을 측정했기 때문에 상관성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판별은 뭐예요? 다른 것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상관성이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 자,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는 내용 타당도이다. 맞죠? 전문가에 의해서 내용 타당도 맞습니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 값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측정 도구와 개발된 것과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측정 도구와 이거 뭐예요? 비교하는 것은 동시 타당도 맞지요?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는 기준 관련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다. 예측이 뭐예요? 예측이 아래에 있고 기준이 높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 안에 예측과 동시 타당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예측 안에 기준과 동시가 있다 그랬으니 잘못된 설명이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측정하라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자, 이론체계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개념 구성 타당도라는 거죠.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이다. 맞죠? 이론하면 구성 또는 개념 타당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타당도 관련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답률 59% 나왔습니다.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21에 24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방금 전에는 타당도에 대한 내용을 했죠. 이번에는 신뢰도 한번 봐볼까요? 신뢰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 측정하는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요. 같은 것을 두 번 하는 거죠. 대안법. 대안법은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하나를 가지고 한 번에 퉁치자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반분법과 쿠론바 알파법이 있어요. 자, 봅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측정 도구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재검사법이죠.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누어 두 개의 독립된 척도로 구성한 후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것, 반분법이죠.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하여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방법. 자,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을 범주하여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설명했던 이 개념 구성 타당도예요. 여기 보세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 상관관계가 낮으면 판별, 그죠? 이러한 수렴, 또 그 앞에 개념 구성 타당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어주는 것은 이건 타당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구성 타당도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동질성이 있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 동질성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반대인 거죠. 유사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대안법에 가깝겠죠. 대안법.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요거는 뭐냐면 크롬바 알파. 크롬바 알파에 보면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이 전체에 어느 정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크롬바 알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롬바 알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정답률이 30% 낮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다? 이건 타당도에 관한 문제. 그 중에서 타당도 중에서도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에 관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회, 이제는 20회로 넘어가 볼까요? 20회도 5문제나 출제되었죠? 10번 볼까요? 측정 수준이 서로 다른 변수로 묶인 것은, 자, 연령, 이거는 비율입니다.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률도 비율이겠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비율이 됩니다. 자, 학년, 몇 학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서열이죠, 서열. 이수 과목수는 얘는 비율이네요. 그러니 서로 다른 변수로 측정 수준이 서로 다른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섭씨온도, 화씨온도,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등간이라 그랬죠. 등간. 강우량 비율이에요. 산불 발생 건수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율이 되는 것이고, 거주지역 명목이죠. 혈액형 AB, O형, 이것도 명목이죠. 그래서 얘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이 서로 다른 변수로 묶인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학년은 서열입니다. 등간 아니고 서열이에요. 이수 과목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습니다. 33%.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제도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시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해독 4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회 12번 문제네요.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측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 그러죠. 측정은 연구 대상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표는 개념 속에 내재된 속성들이 표출되어 나타낸 결과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없다. 자, 체계적 오류는 뭐예요? 타당도를 낮춘다 그랬죠.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저해하고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리커트 척도는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서 서열성을 산출합니다. 리커트 척도에서의 단점이 뭐예요? 각 항목의 뭐예요? 문항의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단순 합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조작적 정의는 뭐예요? 측정 가능한이죠. 조작적 정의는 실질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연구 대상의 세부적인 속성이다.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85% 정답 잘 찾아주셨습니다. 기출해독 46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회 13번입니다.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타당도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개별 항목들 간의 일관성. 여러분들 일관성은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뢰도는 뭐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의 같은 값이 나오느냐, 다른 말로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묻는 문항인데 일관성은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두 개의 개념을 측정한 두 척도 간의 상황. 자,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두 개념을 측정한 두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이거는 뭐겠어요? 관련성이 없으니까 판별 타당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는 척도 간의 상관관계,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는 척도, 우리가 내용 타당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가 있었죠. 기준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념, 구성 타당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해, 수렴, 판별 타당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는 척도,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는 척도는 뭐예요? 기준 타당도죠. 그죠? 기준 타당도. 개념 안에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 개념 안에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를 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내용 타당도겠죠. 개별 항목들이 연구자의 의도한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모이는 정도는 구성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기준이 아닌 것은 몇 번? 1번이다 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48%가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밑에 내용을 이해했기보다는 일관성 이퀄 신뢰도구나 이것만 알았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신뢰도를 높이려면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문항수를 늘리면요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줄인다가 아니라 늘린다. 그래서 틀렸죠. 유사 질문을 2회 이상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뢰도는 뭐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의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죠. 그러니 반복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뢰도를 묻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신뢰도를 묻는 문항은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뢰도를 묻는 문항은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한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렸고요.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후에, 이미 측정이 끝났는데 측정 교육을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건 사전에 해야 되겠죠. 측정자들이 측정 방식을 대상자에게 맞게 유연하게 막 바꿔버려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럼 뭐예요? 신뢰도를 상당히 낮춰버리겠죠. 신뢰도를 떨어뜨려버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 물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물어봐야 모르니까 처음에 대답할 때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거니 어차피 물을 필요가 없어.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어떻게 한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59%가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탈이에요. 그죠? 유연하게 하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질문을 해야 응답자가 같게 대답을 하지, 처음에는 막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질문인데 딱딱하게 질문하면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응답하고, 두 번째는 딱딱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반복해 볼까요? 자, 재검사법이 있고,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 대안법, 복수 양식법이 있고, 내적 일관성으로는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재검사 반분법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재검사와 반분법은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요건이다. 이런 거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신뢰도가 중요해요? 타당도가 중요해요.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타당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당도 밑에 충분, 신뢰도 밑에 필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신뢰도는 타당도를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뢰도는 타당도를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니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얘가 삭제돼야 돼요. 그래서 얘 틀렸고. 그럼 타당도는 신뢰도를 얻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암기법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측정할 때보다 실제마다 5g이 더 높게 반복했는데도 5g이 계속 높아. 이거는 뭐예요? 반복 측정했는데 일관성 있게 5g이 높게 나온 거죠. 그러면 신뢰도는 높다라는 거죠.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가 높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의외로 정답률이 낮았어요. 5번을 많이 체크했어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부분 의외로 이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 아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크니 충분, 신뢰도는 필요.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훈련하듯이 암기해버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19회 볼까요?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자의 값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측정이라 그랬죠? 측정 맞네요. 그죠? 맞고요. 이론적 모델과 사건이나 현상을 연결하는 이론적 모델인데 이제 현상과 연결하는 거죠. 실제 이론과 현상을 값을 통해서 실제 그런가 아닌가 연결하는 것 맞습니다.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값을 부여하면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수가 어떻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신뢰도를 높이려면 문항수를 어떻게 한다?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측정의 수준에 따라 명목, 서열, 등간, 비율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가 많아야 좋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척도 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이거 척도야. 자아 존중감 척도. 얘와 우울과 자아는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상관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상관관계는 낮아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A, B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판별 타당도였죠. 구성 타당도 중에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는데 그 중에 판별 타당도였죠. 정답은 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있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 있죠. 그 다음에 동시 예측 타당도 있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45%.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타당도 하면 딱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내용, 그 다음에 기준에는 동시 예측, 그 다음에 구성에는 이해, 수렴, 판별 이렇게 딱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신뢰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신뢰도도 딱 우리가 배웠죠?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대안법, 내적 일관성으로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예요. 자, 재검사 여기 있죠. 대안법 여기 있죠. 반분법 여기 있죠. 내적 일관성 여기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은 너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암기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16번입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관성이라 그랬죠. 일관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옳은 것인데 바로 정답 1번이네요. 그럼 그죠?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땡. 검사, 재검사는 신뢰도를 묻는 문항이죠. 타당도 아니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 편향이 발생하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아니고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고요.
측정도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는 높아진다? 아니죠. 신뢰도는 타당도를 얻기 위한 뭐예요? 얘는 필요 조건인데 타당도가 반드시 높아진다?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78%. 그래서 일관성, 신뢰도 같은 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18회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장애 유형인데 정신장애,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으로 나눴으니 얘는 명목 수준입니다. 장애 등록 후 기간인데 개월수로 했으니 얘는 뭐예요? 비율이겠죠. 장애 등록 연령, 나이는 뭐예요? 비율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건강정도 상중하는 서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비비서입니다. 명목, 비율, 비율, 서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65%가 정답을 찾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좀 암기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이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었다. 명목, 등간, 명목, 서열 이거는 아니죠. 등간. 이 개월수가 등간이 아니에요. 개월수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0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등간이 아니라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나이도 뭐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나면 딱 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나이인데 얘를 봐야 되는데 명목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기출해독 44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 이러한 부분들 뭐 딱 이런 막 영어만 나와도 막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타당도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에는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 구성에는 이해, 수렴, 판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측정되는 개념이 속한 이론 체계 내에서 자, 이론 체계 내라 그러면 얘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다른 개념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 뭐예요? 구성 타당도. 정답 나왔네요. 그죠? 액면 타당도는 얘는 내용 타당도예요. 내용, 다른 말로 액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기준 타당도에는 얘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으니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론 나오면 얘예요. 구성 타당도예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 액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해독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회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체계적 오류는 뭐예요? 좌기적인 것인 거죠. 편향이 발생했을 때. 그죠?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딩 왜곡은 체계적 오류에 발생한다 그랬는데 코딩 오류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얘는 비체계적이에요. 코딩이 뭐냐 하면 부화하는 거예요. 부화. 여러분들이 설문지 받으면 그거를 엑셀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옮기는 것을 코딩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옮기는 코딩을 한다 그러면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1번에 1번을 눌러야 되는데 나닥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1번이 22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무작위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은 무작위적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커서 비체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익명의 응답. 내가 익명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게요?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익명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소식을 하지만 익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체크해 줄 수밖에 없죠.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 편견이 없는 단어. 만약에 편견이 있는 단어 하면 편향이 발생하겠죠. 모든 사람이 A를 존중하는데 당신은 A를 존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존중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편향이 발생해서 체계적 오류. 척도 구성 과정의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고요. 비관여적 관찰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비관여적 관찰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응성이 없죠. 본인이 관찰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요. 근데 관찰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하겠죠? 편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편향은 체계적 오류에 관련한 내용이다. 그래서 체계적 오류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다. 코딩 왜곡은 비체계적 오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률 상당히 낮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출해독 46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17회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측정도구 신뢰도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신뢰도 하면 검사,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다른 말로 대안법.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으로 그죠?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일관성 또는 안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맞네요. 그래서 18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이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는. 자, 실질적 의미는 뭐예요? 제대로 측정했느냐인 거죠. 제대로 측정했는가? 얘는 타당도의 문제인 거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크롬바 알파입니다. 크롬바 알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뭐예요? 체계적 오류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낮추는 거죠. 신뢰도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문항수가 많아야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률 61%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자, 기출해독 45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 다음에 설명하는 타당도의 유형은 이제 뭐 이런 거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것 같죠? 아, 기출문제만 풀어도 교수님 내용 충분히 이해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타당도 하면 다시 뭐 내용 타당도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액면 타당도도 여기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로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와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론이 나오면 얘고요. 그래서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 새로 이게 척도가 개발되었어.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 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했어. 측정 결과 치료 집단의 평균이 일반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치료 중인 더 높아. 얘를 했더니 얘는 뭐예요? 치료는 이미 검증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검증 안 된 거를 막 환자한테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검증된 치료 집단에서 불안 척도가 더 어떻게 두 집단을 잘 구분했어. 얘는 뭐 더 낮아졌고 불안 수준 치료하지 일반 집단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유사한 것에 적용했더니 상관성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액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아니죠. 액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는 같은 거예요. 기준 타당도, 기준 동시냐 예측이냐라는 거죠.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 집단에 동시에 적용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 기준 타당도 중에 동시에 적용했다라는 거죠. 서로 유사한 척도와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왜? 얘는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해 타당도, 이론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구성 타당도인데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론에 기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관성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것과 기존의 치료를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도의 유형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6% 기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강의로 복습하는 기출 해독은 45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17번 측정의 4등급 사례에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뭐 보니까 명목 수준 맞습니다. 명목은 빈도, 백분율, 채빈값 가능하죠? 그래서 오케이. 자, 학점 A, B, C, D 학점은 뭐였어요? 서열이었죠? 그래서 채빈값. 왜? 명목이 얘보다 낮으니까 여기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오케이. 온도는 뭐였어요? 섭씨나 화씨나 등간 수준이었죠? 그래서 중위수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위수는 서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 낮은 서열의 거를 전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도 오케이입니다. 자, 비율. 시험 점수는 뭐예요? 시험 점수는 비율이 아니라 얘는 등간이에요. 등간.
그래서 땡.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성별, 현재 후변 여부, 명목이죠. 명목. 얘와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교차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교차에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게 교차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시험 점수가 비율이 아니라는 거. 시험 점수. 등간에는 온도와 뭐뭐 지수와 점수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등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상당히 낮았습니다. 뭐뭐 여부, 베이비붐 세대냐 아니냐 이거는 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분율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한 거는 조금 모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점수가 등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기출해독 4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17회 25번입니다. 측정 및 측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측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작화, 그죠?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측정이 되겠죠. 조작화가 필요하다. 문화적 편견. 문화적 편견은 뭐예요?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 편향이 발생하니까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측정은 무작위적 오류 아니다. 자기적 오류다. 왜? 문화적 편견은 체계적 오류이기 때문에 예, 틀렸고요. 리커트 척도는 뭐예요?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수능 시험은 뭐예요? 등간이었죠. 비율이 아니야. 등간이요. 대학에서 학업 능력 여부를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측정 도구이다. 맞지요?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 5번을 체크하실 분들이 많은데 문화적 편견이라는 것은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전부 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이처럼 어떻게 돼요?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무작위적 오류가 아니라 자기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출해독 46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장별 기출문제 사회복지조사론 제7장 측정 조사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던 7장을 여러분들이 방금 공부를 해 주신 겁니다. 관련 내용 우리가 암기할 게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그 타당도도 여러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암기를 했어야 됐고 신뢰도도 여러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측정의 오류,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됐고 측정의 수준, 명목, 서열, 등간, 비율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론에 여러분들에게 주입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키워드만 잘 암기하시고 모르는 부분만 이론으로 조금씩 보충해 나가시면 7장 가장 많은 문제이지만 우리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별 기출문제 사회복지조사론 제7장 문제풀이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